안녕하세요. 남몰래 듣는 이야기의 정미숙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가슴 찡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평생 낡은 신발을 고치며 살아온 한 할머니의 이야기인데요. 할머니는 손주를 위해 무엇을 남기셨을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으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셨습니다. 90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죠. 작은 구두수선 가게를 운영하시는 할머니는 누구보다 부지런했습니다. 낡은 시계 알람이 울리면 할머니는 삐걱거리는 무릎을 주무르며 침대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아이고,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일찍 일어나네.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시며 씻으러 가셨죠. 할머니에게는 25살 손주 민준이가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가 키운 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민준이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은 생계 때문에 늘 바쁘셨고 할머니가 민준이를 돌보셨죠. 기저귀를 갈고 밥을 먹이고 학교에 데려다 주고 할머니는 민준이를 업고 가게에서 일하셨습니다. 손님들은 할머니께 말했죠. 아이를 업고 일하시면 힘드시잖아요. 하지만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손주 무게가 얼마나 가벼운데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준이는 할머니 등에서 자라면서 구두 냄새, 가죽 냄새, 본드 냄새에 익숙해졌습니다. 그것이 민준이에겐 집 냄새였고 할머니 냄새였죠. 민준이는 유치원에 가서도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신발을 고치는 마법사야. 아무리 망가진 신발도 새 것처럼 만들어.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구두수선 가게는 점점 손님이 줄어들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신발이 망가지면 고치지 않고 새로 샀으니까요. 그래도 할머니는 매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누군가는 찾아올 거야. 오늘도 누군가 올 거야. 할머니는 그렇게 믿으며 하루하루를 보내셨죠. 민준이는 효심이 깊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대학생이 된 지금도 할머니를 늘 걱정했죠. 할머니, 오늘은 제가 도시락 쌀게요. 할머니는 좀 쉬세요. 민준이는 새벽같이 일어나 할머니 도시락을 싸드렸습니다. 간단한 반찬이었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도시락이었죠. 계란말이, 김치볶음, 시금치나물.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도시락을 받으며 늘 뿌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우리 손주가 이렇게 컸구나. 이제 할미 밥까지 챙겨주네. 할머니의 눈가에는 촉촉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준이는 그런 할머니를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죠.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할머니한테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하지만 민준이의 부모님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민준이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게 정리하시는 게 어때요? 나이도 있으신데 매일 그렇게 일하시면 몸이 안 좋아지잖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난 괜찮아. 일하는 게 좋아. 민준이의 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손님도 거의 없잖아요. 적잖아는 장사하시면서 몸만 축내시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적자는 아니야. 하루에 손님 서너 명은 와. 그걸로 내 밥값은 하지.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밥값이에요. 하루 종일 가게 지키시면서 겨우 10,000원, 20,000원 버시잖아요. 차라리 집에서 편히 쉬세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 말고. 민준이는 그런 할머니가 안쓰러웠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노력하셨습니다. 용돈 한 번 달라고 하지 않으셨고 아프셔도 내색하지 않으셨죠.
구두수선 가게에서 번 돈으로 당신의 생활비를 충당하시며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사셨습니다. 민준이는 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이었습니다. 성적도 우수했고 교수님들의 기대도 컸죠. 하지만 민준이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등록금이었습니다. 민준이의 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코로나 이후로 장사가 잘 안 됐습니다. 빚도 많았죠. 민준이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숨기려 하셨지만 민준이는 다 알고 있었죠. 어느 날 민준이는 대학 친구 재훈이와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재훈이는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죠. 야, 민준아. 다음 학기 등록금 냈어?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좀 늦어질 것 같아. 재훈이는 눈치를 챘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민준이는 대답 대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재훈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 학자금 대출은 받았잖아.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근데 그것만으론 부족해. 생활비도 있고 집에 보태드릴 돈도 필요하고. 재훈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아르바이트를 더 해야겠네. 민준이는 이미 3개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 배달 대행, 과외까지. 더 이상 시간을 낼 여유가 없었죠. 그날 밤 민준이는 집으로 돌아와 방에 앉아 고민에 빠졌습니다. 차라리 휴학을 할까? 아니면 자퇴를 하고 일을 시작할까? 민준이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잠깐 나와봐.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이는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죠.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는 민준이를 옆에 앉게 하셨습니다. 민준아, 할미한테 하고 싶은 말 없니?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 대학을 계속 다녀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민준이를 바라보셨습니다. 왜? 무슨 일 있니? 민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등록금이 너무 부담이 돼요. 부모님도 어려우신데 제가 아르바이트만으론 감당이 안 되네요. 학자금 대출도 받았지만 졸업하면 갚아야 할 빚이 너무 많아요. 차라리 지금 일을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 집에도 보탤 수 있고.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민준이를 바라보셨습니다. 민준이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할머니는 민준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하고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 싸주고 그러면서도 학교 공부까지 열심히 하는 손주. 할머니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세상은 배운 사람들 차지야. 할미가 평생 살아보니 그래. 할미는 배우지 못해서 평생 남의 신발이나 고치며 살았어. 글도 제대로 몰라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그래서 너만큼은 제대로 공부시키고 싶었어. 넌 머리도 좋고 성실하잖니. 대학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데 취직하면 그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지금 포기하면 안 돼. 민준이는 할머니의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저 때문에 집안 형편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부모님도 힘드신데. 할머니는 민준이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건 어른들이 걱정할 일이야. 넌 공부만 열심히 해. 알았지?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민준이가 대학을 포기한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할머니는
평생 배우지 못한 것을 한으로 안고 사셨습니다. 그를 제대로 깨우치지 못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할머니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장사하면서도 계산을 제대로 못해서 손해를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계약서를 읽지 못해 속은 적도 있었죠. 할머니는 결심하셨습니다. 민준이는 내가 지킨다. 내가 뭐라도 해야 해.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더욱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일하셨죠. 구두 한 켤레를 고치는 데 받는 돈은 고작 5,000원, 10,000원이었지만 할머니는 한 푼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 애썼습니다. 할머니는 점심도 거르기 시작하셨습니다. 민준이가 챙겨준 도시락도 밥만 드시고 나머지는 저녁에 드셨죠.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이러면 하루에 밥값 5,000원은 아낄 수 있어. 한 달이면 15만 원이네. 1년이면 180만 원. 이것도 모으면 민준이한테 보탬이 되겠지. 할머니는 가게에 오는 손님들에게도 더욱 친절하게 대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직장인이 구두를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이 구두 굽이 다 닳았는데 고칠 수 있나요? 할머니는 구두를 살펴보셨습니다. 가능은 한데 굉장히 많이 닳았네. 새 구두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젊은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요즘 형편이 안 좋아서요. 이 구두를 고쳐 신고 싶은데. 할머니는 젊은이의 얼굴을 보셨습니다. 그 얼굴에서 젊은 시절 민준이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죠. 어렵게 살면서도 열심히 일하던 아들의 모습.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한번 해볼게.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거야. 내일 오후에 올 수 있니?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죠?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다 말씀하셨습니다. 10,000원만 주면 돼. 사실 그 구두를 제대로 고치려면 20,000원은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젊은이가 어려운 형편인 걸 아셨죠. 그날 밤 할머니는 늦게까지 가게에 남아 그 구두를 정성스럽게 고치셨습니다. 굽을 새로 갈고 찢어진 부분을 꿰매고 광을 내셨죠. 다음 날 젊은이가 구두를 찾으러 왔을 때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와, 거의 새 구두 같아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잘 신고 다녀. 구두는 사람의 길을 함께하는 거야. 소중히 신어야 해. 하지만 그런 일이 있은 후 할머니의 손목과 허리가 많이 아프셨습니다. 밤늦게까지 무리해서 일한 탓이었죠. 할머니는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드시며 버티셨습니다. 나이 탓이야.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거야. 민준이는 할머니가 그렇게 무리하시는 걸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늘 괜찮다고만 하셨으니까요. 민준이는 학교에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를 3개나 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는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였고 배달 대행은 주말 낮 시간, 과외는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준이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 자는 게 전부였죠. 어느 날 민준이는 학교 수업 중에 깜빡 졸다가 교수님께 지적을 받았습니다. 민준 씨, 수업 시간에 졸면 안 되죠. 요즘 무슨 일 있습니까? 민준이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수업이 끝난 후 교수님이 민준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민준 씨, 요즘 성적도 떨어지고 수업 태도도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으면 말해보세요. 민준이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 수업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서요. 교수님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나 봅니다. 하지만 본업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예요.
학교에 장학금 제도가 있으니 한번 알아보는 게 어때요? 민준 씨 성적이면 충분히 받을 수 있을 텐데.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 가게에 들렀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가게에서 구두를 고치고 계셨죠. 할머니, 아직 일하세요? 할머니는 민준이를 보고 반갑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손주 왔네. 학교 끝났어?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손님 많이 왔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럭저럭 5명 정도 왔지. 민준이는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작업대, 오래된 연장들, 벽에 걸린 시계. 모든 게 민준이의 어린 시절 그대로였죠. 민준이는 문득 어렸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할머니 등에 엎여 가게에 왔던 기억, 할머니가 신발을 고치는 걸 신기하게 바라보던 기억. 그때는 할머니가 정말 마법사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제일 좋았어요. 엄마 아빠보다도요. 할머니는 손을 멈추고 민준이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래, 왜? 민준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절 늘 웃게 해주셨잖아요. 제가 울면 사탕도 사주시고, 아프면 병원도 데려가 주시고, 할머니가 없었으면 전 어떻게 됐을까요? 할머니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우리 손주가 이렇게 잘 컸는데 할미는 행복해. 그걸로 됐어. 민준이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거칠고 주름투성이었지만 민준이에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는 집에 돌아와 장학금 제도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학기에 신청할 수 있는 성적 우수 장학금이 있었죠. 하지만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학점이 4.0 이상이어야 했고 면접도 봐야 했습니다. 민준이는 다짐했습니다. 나 할 수 있어. 이번 학기 학점을 최대한 올리고 다음 학기엔 꼭 장학금을 받자. 그렇게 한 학기가 지났습니다. 여름방학이 되자 민준이는 더욱 많은 시간을 아르바이트에 쏟아부었습니다. 낮에는 배달 대행, 저녁에는 편의점, 틈틈이 과외까지. 민준이의 몸은 녹초가 됐지만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민준이가 안쓰러우면서도 대견했습니다. 우리 손주 참 기특하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할머니는 민준이 몰래 기초연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고 계셨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들어오는 기초연금, 할머니는 그 돈을 통장에 그대로 넣어두셨죠. 이거 모아서 민준이 등록금에 보태야지. 하지만 할머니의 몸은 점점 안 좋아지고 계셨습니다. 오래 서서 일하시다 보니 다리가 부어오르고 허리도 점점 굽어가셨죠. 어느 날은 어지러움을 느껴 작업대를 붙잡고 한참을 서 계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파스 붙이고 약 먹으면 괜찮아질 거야.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민준이는 새학기 등록금을 겨우 마련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더 받고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모두 쏟아부었죠.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빚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고 언제 갚을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그런 민준이를 보며 할머니는 더욱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시다 계단에서 어지러움을 느끼셨습니다. 할머니는 난간을 붙잡으며 잠시 숨을 고르셨죠. 왜 이럴까? 오늘따라 정말 어지럽네. 할머니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우셨습니다.
민준이는 그날 밤 늦게 귀가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온 민준이는 할머니 방 불이 꺼진 걸 보고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죠. 할머니가 주무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주무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셨지만 온몸에 힘이 없어 일어날 수가 없으셨죠. 다음 날 아침 민준이는 할머니가 평소와 달리 늦게까지 주무시는 걸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할머니는 늘 새벽 5시에 일어나셨는데 지금은 아침 8시가 넘었는데도 일어나지 않으셨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준이가 할머니 방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문을 열어보니 할머니는 침대에 누운 채 의식이 희미하셨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민준이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손이 떨려 전화기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죠. 빨리요, 빨리 와주세요. 우리 할머니가. 할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과로와 영양실조로 인한 쇼크 상태입니다. 나이도 많으신데 무리를 너무 많이 하셨나 봅니다. 혈압도 매우 낮고 탈수 증세도 심합니다.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민준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무리하며 사셨는지를. 할머니는 점심을 거르시고 약도 제대로 드시지 않으시고 그렇게 자신을 혹사하며 사셨던 겁니다. 민준이는 자책했습니다. 내가 할머니를 너무 힘들게 했구나. 내가 잘못했어. 병원비는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민준이의 부모님도 형편이 어려웠고 민준이 역시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모두 학비에 쓴 상태였죠. 민준이의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병원비가 만만치 않은데. 민준이의 어머니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일단 응급실 치료비부터 내야 하는데. 가족들은 당황했지만 할머니는 의식이 돌아오자 또 괜찮다고만 하셨습니다. 괜찮아. 곧 나을 거야. 걱정하지 마라. 병원비 때문에 힘들면 나 퇴원할게. 민준이는 할머니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할머니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할머니는 민준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할미는 내가 자랑스럽다. 너는 정말 잘 크고 있어. 할미가 아픈 건 나이 탓이지. 내 탓이 아니야. 민준이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며칠간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셨습니다. 의사는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신신당부했지만 할머니는 퇴원하자마자 다시 가게로 향하셨습니다. 민준이가 말렸지만 할머니는 고집을 꺾지 않으셨죠. 가만히 있으면 더 병이 나. 이래야 건강해. 걱정 마라. 민준이는 할머니를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일하며 사셨고 일하지 않으면 불안해하셨으니까요. 민준이는 할 수 없이 할머니를 가게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할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힘드시면 저한테 꼭 연락하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았어. 걱정 마라. 하지만 할머니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일해도 숨이 차고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할머니는 그래도 버티셨습니다. 민준이 등록금. 조금만 더 모으면 돼. 조금만 더. 그로부터 2달 후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가게에서 혼자 일하고 계셨죠. 손님이 맡긴 구두를 고치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셨습니다. 할머니는 작업대를 붙잡으며 숨을 몰아쉬셨습니다. 왜 이럴까? 숨이.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옆 가게 주인이 할머니를 발견하고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병원으로 옮겨졌죠. 이번엔 심각했습니다. 의사는 심장마비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중환자실에 입원하셨고 가족들은 밤새 병원을 지켰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깨어나세요. 할머니, 제발. 하지만 할머니는 의식을 되찾지 못하셨습니다. 의료진은 최선을 다했지만 할머니의 몸은 너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할머니는 가족들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통곡했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할머니, 제발. 제가 잘할게요. 제가 효도할게요. 할머니.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평화로운 얼굴로 잠드신 상태였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민준이는 넋을 잃은 채 지냈습니다. 할머니가 계시던 자리가 너무나 컸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 조용한 목소리, 거친 손의 감촉. 그 모든 게 그리웠죠. 민준이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죠.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 후 민준이는 할머니의 구두수선 가게를 정리하러 갔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할머니의 냄새가 났습니다. 가죽 냄새, 본드 냄새, 그리고 할머니의 향수 냄새. 민준이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게 안은 할머니의 손때가 묻은 연장들로 가득했습니다. 망치, 끌, 바늘, 실. 할머니가 평생 사용하시던 것들이었죠. 민준이는 하나하나 만져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민준이는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장들을 상자에 담고 선반을 정리하고 바닥을 쓸었죠. 그때 민준이는 작업대 아래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금고였습니다. 오래된 금고였지만 튼튼해 보였죠. 민준이는 금고를 꺼내며 생각했습니다. 이 금고 비밀번호가 뭘까? 민준이는 할머니의 생일을 눌러봤습니다. 하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생일도 아니었죠. 민준이는 여러 숫자를 눌러봤지만 금고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득 민준이는 자신의 생일을 눌러봤습니다. 찰칵! 금고가 열렸습니다. 민준이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손주의 생일을 금고 비밀번호로 해두셨던 겁니다.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현금과 통장, 그리고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할머니의 삐뚤삐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죠. 할머니는 글씨를 잘 쓰지 못하셨지만 그 한 글자 한 글자에 할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민준아. 할미가 이 편지를 쓴다는 건 아마 할미가 곁에 없다는 뜻이겠지. 미안하다. 더 오래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할미는 평생 신발만 고치며 살았단다. 남의 신발을 고쳐주며 하루하루를 살았지. 구두 밑창을 갈고 찢어진 곳을 꿰매고 그렇게 살아왔어. 하지만 너의 길만큼은 맞고 싶지 않았어. 할미는 배우지 못해서 평생 고생했어. 글을 몰라서 계산을 못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래서 너만큼은 제대로 공부시키고 싶었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살면 좋겠다. 내 발이 가는 길이 어디든 할미는 항상 내 뒤에서 밀어줄 거다. 보이지 않아도 곁에 없어도 할미는 항상 너를 응원하고 있단다. 내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줄 거고 내가 힘들면 안아줄 거야. 할미는 항상 내 편이야. 이 돈은 할미가 평생 모은 전부야. 많지 않아서 미안하다. 더 많이 모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할미가 더 젊었으면, 더 건강했으면 더 많이 모아줄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렴. 내가 원하는 길을 가렴. 할미의 마지막 소원이다. 너는 할미의 자랑이야. 내가 태어난 날 할미는 너무 기뻤어. 이 세상에 이렇게 예쁜 아기가 있을까 싶었지. 내가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 내가 처음 할미라고 불렀을 때, 할미는 정말 행복했어. 그리고 지금도 너는 할미의 자랑이야.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힘들 때 이 편지를 읽어라. 할미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잊지 말고. 할미는 항상 내 곁에 있어. 사랑한다, 민준아. 할미가. 민준이는 편지를 읽으며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할머니는 평생 모은 돈을 손주를 위해 남겨두셨던 겁니다. 민준이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랐습니다. 통장에는 민준이가 태어난 날부터 매달 10,000원씩 입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1999년 5월 15일부터 시작해서 단 한 달도 빠짐없이 10,000원씩 25년 동안 300개월 동안 할머니는 꾸준히 돈을 넣어두셨던 겁니다. 총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통장도 있었습니다. 기초연금 통장이었죠. 할머니는 2014년부터 받으신 기초연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모아두셨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10년 동안 총 3,600만 원이 그대로 통장에 있었습니다. 또 다른 통장도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받는 각종 지원금을 모아둔 통장이었죠. 교통비 지원, 난방비 지원, 의료비 지원. 할머니는 그 돈들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모아두셨습니다. 총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금고 안에 현금도 있었습니다. 5만 원권, 만 원권 지폐들이 가득 들어 있었죠. 할머니가 구두수선 가게에서 번 돈을 조금씩 모아둔 거였습니다. 현금만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민준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왜 그렇게 점심을 걸으셨는지, 왜 그렇게 무리하며 일하셨는지, 왜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으셨는지. 할머니는 당신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걸 손주를 위해 아껴두셨던 겁니다. 할머니는 손주의 미래를 위해 당신의 모든 걸 희생하신 거였습니다. 할머니가 받으신 기초연금, 지원금, 그 모든 게 할머니의 생활비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으셨죠. 대신 당신은 구두수선 가게에서 번 하루 10,000원, 2만 원으로 연명하셨던 겁니다. 민준이는 금고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할머니는 할머니 자신을 위해 쓰셔야 했는데, 왜? 민준이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이제야 알게 된 거죠. 민준이는 할머니가 남겨주신 돈을 세어봤습니다. 총 4,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민준이에게는 엄청난 돈이었죠. 이 돈이면 남은 학기 등록금을 모두 낼 수 있었고 학자금 대출도 상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그 돈을 만지는 게 두려웠습니다. 이 돈 한 푼 한 푼에 할머니의 희생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할머니가 점심을 거르며 아낀 돈,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고 모은 돈, 추운 겨울에도 난방을 아끼며 모은 돈. 민준이는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민준이는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할머니의 돈을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민준이는 할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으며 결심했습니다. 할머니가 원하신 건 내가 공부를 계속하는 거야. 내가 내 길을 가는 거야. 할머니의 희생을 헛되게 하면 안 돼. 민준이는 할머니가 남겨주신 돈으로 대학 등록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도 일부 상환했습니다. 남은 돈은 생활비로 쓰기로 했죠.
이제 민준이는 아르바이트를 줄이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준이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할머니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였죠. 밤을 새워 공부하며 민준이는 늘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할게요. 꼭 성공해서 할머니를 자랑스럽게 해드릴게요. 민준이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는 다음 학기에 학과 수석을 했고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전액 장학금이었죠. 민준이는 장학금 증서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해냈어요. 할머니가 보고 계시죠? 민준이는 장학금을 받은 후 할머니의 구두수선 가게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 자리는 이미 다른 가게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작은 카페였죠. 민준이는 카페 주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제 할머니가 여기서 구두수선 가게를 하셨어요. 작은 기부함을 하나 놓을 수 있을까요? 카페 주인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물론이죠. 저도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는데 할머니 잘 알아요. 정말 좋은 분이셨죠. 민준이는 작은 기부함을 만들어 카페 한쪽에 설치했습니다. 기부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발을 고쳐주며 누군가의 길을 만들어준 이름 없는 한 사람을 기억하며 이 기부함에 모인 돈은 어려운 형편에도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쓰입니다. 구두수 성공 할머니의 손주 올림. 민준이는 매달 기부함을 확인하며 모인 돈을 장학재단에 기부했습니다. 할머니처럼 누군가의 길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죠. 할머니가 손주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민준이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준이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업에 취직했죠. 민준이는 첫 월급을 받자마자 할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취직했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민준이는 할머니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어른이 됐어요. 할머니가 원하셨던 대로 공부도 마쳤고 취직도 했어요. 이제 제가 다른 사람을 도울 차례예요. 할머니가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요. 민준이는 지금도 할머니의 편지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 편지를 꺼내 읽으며 힘을 얻죠. 내 발이 가는 길이 어디든 할미는 항상 내 뒤에서 밀어줄 거다. 그 말씀이 민준이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민준이는 할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 조용히 누군가를 돕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부함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민준이는 매달 자신의 월급 일부를 기부합니다. 할머니의 사랑을 이어가는 거죠. 어느 날 한 학생이 민준이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기부함을 통해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었죠. 덕분에 대학을 계속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나중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구두수 성공 할머니처럼요. 민준이는 그 편지를 읽으며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할머니가 손주에게 해주셨던 사랑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죠. 민준이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의 사랑을 이어가고 있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세상에 전하고 있어요. 구두수선 가게는 사라졌지만 할머니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발을 고쳐주며 누군가의 길을 만들어준 할머니. 그 할머니의 사랑은 손주를 통해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통해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민준이는 지금도 가끔 할머니의 구두수선 가게가 있던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카페를 마시며 할머니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립니다. 할머니가 신발을 고치시던 모습,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 거친 손의 감촉, 그 모든 게 여전히 생생합니다. 그리고 민준이는 다짐합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처럼 살겠습니다. 누군가의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그러셨던 것처럼요. 그것이 민준이가 할머니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라고 믿으며.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할머니의 사랑, 가슴 깊이 느껴지셨나요? 우리 곁에는 이렇게 묵묵히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사랑을 잊지 말아주세요. 남몰래 듣는 이야기 정미숙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